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단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진행하는 김석균 부원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중학교 3학년인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자료도 전부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초단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험을 잘 보고 어떻게 하면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지 영어 과목에 한해서 한번 입시 설명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단고등학교를 가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별 이유가 많으니까 선생님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랑 처음 바로 이어서 해볼 건데 초단고등학교 자체에서는 우리가 교과서랑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 따졌을 때 교과서는 약 30에서 40%가 나오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60%가 정도가 나와요. 그럼 부교재라 하면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특징을 써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용 파악을 자체가 내용이 어렵고 좀 생각보다 키워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해요. 특히 초단고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 파악이 중요한 일치불일치 문제나 아니면 문장 변형이 다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교재 올림포스 1을 지금 올해는 쓰고 있는데 매년마다 부교재를 못 쓸지는 학기 초에 정해지고 그거랑 또는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난이도의 어법 문제가 나오게 돼요.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는. 또는 구문이 바뀌는 서술형 출제. 구문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등학교는 변형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바꿔버리는, 문장 어순을 바꿔버리는 부분이 바뀌는 서술형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역시 초단고 부교재 모의고사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치불일치 문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초단고에서 문제가 뭐냐? 교과서는 40%, 부교재는 60%인데 부교재의 범위가 약 10개 지문 넘게 추가가 돼요. 그 말은 교과서 2가 정도에다가 플러스 부교재 모의고사, 부교재 모의고사에 10지문에서 15지문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공부할 게 정말 많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나 모의고사든 어떻게든 풀어보야 하는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게 뭐냐면 내신 분석지 이거 전략집에도 제가 넣어놨지만 문제를 한번 실제 초단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4문제 정도를 풀 건데 정확히 2분 정도를 드릴게요. 그러면 올림포스 일단 첫 번째 유닛 4의 프랙티스 2 문제 먼저 한번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주어진 문장에서 밑에 손드라와 엠마의 관계가 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를 우리가 영적을 해보면 되는데 밑에 있는 조건, 필요한 경우 보기의 어휘들을 활용해서 위글의 밑줄치인 우리말의 의미가 되도록 쓰시오. 보기의 어휘들을 한 번씩 모두 활용해서 그 밑에 있는 be, to, with, need, 엠마, 손드라, 모니터, 릴레이션십 요 단어를 써서 지금부터 2분 동안 영작하는 연습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럼 바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2분 시간이 되게 짧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논술형 4-2번 문제였어요. 영재학 문제였고 배점은 6점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하나만 틀려도 우리가 94점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일단 답을 공개한 Sondra's relationship with Emma needed to be monitored라는 구문으로 완성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었던 조건 자체가 여기 있는 Sondra's relationship with Emma까지는 괜찮고 need랑 need를 원형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를 시제에 맞춰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PPT 이 장면 자체가 실제 초단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형 변화를 쓰고 어휘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문장 배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준 전략집에 나와 있듯이 실제 나왔던 기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변형이 되진 않았어요. 지문 자체가 막 바뀐 변형이 아니라 난이도가 쉬운 영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일단 다음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이분 또 그 전에 요거는 이제 실제 지금 3J 에듀에서 이제 고등학교 기출이 아니라 내신 범위에 있는 해당하는 강의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저 문장이 중요하다고 색깔 쳐놓고 나서 어휘 문제, 빈칸 문제, 그리고 영작 문제까지 화면에 잡아놓은 거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3J 에듀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모든 모의고사 지문, 모든 부교재, 모든 교과서 개정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새로 찍어놓고 있고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실제 강의를 고등학교 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논술형 4-2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2학기,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논술형 4-2번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부터 2분 정도 드릴 겁니다. 2분 정도 자, 실제 여기 밑에 있는 협동의 정신 안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한 것은 멋진 일이었습니다. 라는 거를 조건에 맞춰서 보기에 있는 어휘를 모두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조건을 한번 읽어드리면 보기의 어휘를 변형, 밑에 있는 corporate, fantastic, spirit, culture, in을 어형을 바꿔서 쓸 영작을 하시면 되고요. 보기 이외, 이 5가지 단어 이외의 단어를 추가해서 쓰고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정확히 2분, 자, 2분 시간 전부 마무리되었고요. 어려우셨나요? 또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앞에 있는 것보다 주어진 어휘들 자체가 적어지고 그 외에 추가를 해서 문장을 거의 5단어 빼고는 전부 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앞에 있는 5단어도 전부 다 우리가 어형을 변화해서 쓰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을 요렇게 It was fantastic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문에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논술형에서 보이시겠지만 논술형 4번에 7점, 그 중에서 4점 정도를 차지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가주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형 변화의 형태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다 어형을 적절한 어형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바꿔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판타스틱이 원래 지문에서는 원더풀로 나오는 건데 그 어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it이랑 to 구문 그리고 그 안에서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한 것은 은는이가 붙었으니까 주어, 진주어 제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협동의 정신 안에서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이라고 우리가 전명구도 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초당고 현역 선배들이 가장 실수 많이 했던 내가 이 다음에 나오는 was, 저 시제 일치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요런 정도 이 문장을 전해서 쓰려면 시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됐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한 것은 멋진 일이다니까 이 형식 구문을 쓰고 그 안에 투부정사 안에 진주어 안에는 삼형식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cooperate를 cooperation으로 바꿔 쓸 수 있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내신 강의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지문에는 원더풀이었습니다. 그러고 안에 있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저 뒤에 cooperation 빈칸 어휘에 해당하는 거 어형 변화 중요 어휘에 대한 키워드 잡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수지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학생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이랑 안에 있는 형식, 문장, 키워드가 뭔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 정확하게 문장 구조 뜯고 어휘까지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논술형을 봤으니까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2020기 중간고사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교과서 공통영어 천재 이재영이었고 논술형 2번이었고요. 이거는 똑같이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글이다. 조건에 맞게 보기의 어휘들을 활용해서 A부터 D까지 빈칸을 채우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저기 1번에 오타가 났지만 각 빈칸에 문맥상 필요한 어휘를 보기에서 1개 이상 택해서 활용하고 그 외에 추가해서 써라.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경우 어휘의 어형을 바꿔서 채워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not possibility, afraid, think, make, keep 요 지문을 바로 요 단어를 활용해서 A, B, C, D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한 지문이니까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푸시 1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4분 정도를 지금 사용한 건데 많이 어려우셨나요? 지문 자체가 워낙 길고 어휘들이 그 전에 중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어휘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라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답 먼저 공개하기 전에 하자면 보시면 알겠지만 A는 possible answers, B는 be afraid of being makes mistakes, 그 다음에 C는 making a note, D에는 keep learning new things 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원문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원문이란 데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파트 보이시나요? 그 파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실제 이제 학교에서 쓰는 교재, 그 교재에서 따온 지문을 그대로 타이핑해 놓은 거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nd when you get ideas 이 문장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핑크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이 문장 자체가 학교 선생님이 시험 때 변형으로 문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영작을 따로 해서.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과서에 있는 게 그냥 단어만 깔짝깔짝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하나를 채로 때려 놓고 나서 그 안에 해석 자체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빈칸까지 뚫어놓은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킬러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논술형 2번인 자체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초등학교 1학년 선배들이 좀 많이 틀려온 문제이기도 해요. 그 말은 이 삽입된 지문 자체,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 있고 그 안에 맞는 어형으로 넣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기록에 강의 듣는 강의에도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빈칸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파트만 가져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look for many possible answers 33번 문장에 있는 저 부분이 빈칸으로 저희가 짚어준 부분이었어요. 실제 그 안에서 빈칸이 나와서 역시 이번에도 수제 내신 강의가 적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A 보이시나요? 네. A에는 possible answers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변형이 된 거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냥 내용에 대한 가능한 대답을 찾아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파트가 이제 문제였는데 B에는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키워드 making mistakes, make 그리고 afraid를 가지고 이 명령문을 쓸 수 있냐? 그러고 나서 어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거를 명령문에 맞춰 쓸 수 있고 적절하게 구문을 be afraid of라는 구문을 만들어서 낼 수 있고 of 전치사 뒤에 making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C에는 해설을 드리면 일단 C에 있는 문장 and when you get ideas be sure to see of them immediately 였는데 아까도 방금 여기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실제로 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문에 없던 거를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채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를 해석하고 플러스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서 주제를 정확히 기억하고 내용의 서사를 기억해서 이 안에
이 파트를 정확히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자면은 여기 C에 keep a note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keep a note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making a note가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making a note라는 것 자체를 be sure to, 저 to가 전치사냐 동명사냐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뒤에 make a note라는 거를 어순배열을 제대로 해서 넣을 수만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볼 건데 D에는 you need to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you need to 조동사 취급해서 뒤에 동사 원형 keep learning new things를 만들 수 있냐? keep learning new things. learning 이 동명사에 대해서 뒤에 또 똑같이 사명식이 걸리는 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강의에서 적중을 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정도만 더 볼 건데 네, 문제 설명 안 돼서 다시 한번 할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쓰시오였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넘버를 넣는 거 까먹어서 이 uncertainty 있는 거 그 문장의 컴마 끝나는 다음에가 그냥 어디 들어갈지만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자 시간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배점은 3.7점이었고 10번 문장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논술형이라고 잘못 썼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 뒤에 어디냐? 정확히 말하면 이 문장 맨 뒤였어요. 이 지문에 있는 거 맨 뒤. set out for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거를 정답이 4번이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 머물면서 스트레칭을 거부함으로써 두려움을 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같은 얘기, 불확실한 걸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지문에서 마지막 문장 set out for 있는 데까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however 주어진 문장에서 however이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색깔이 바뀌고 이 앞에 있는 건 다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그 사이에 두려워하지 마 그 사이에 우리는 그러나 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절대 없어서 이 set out for 뒤에 넣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 문제고 제가 너무 길어서 쓰진 못했지만은 실제 이런 식으로 원문에 있는 핑크색과 다르게 변형된 지문에 노란색 포인트는 전부 다 문장이 구조가 바뀌거나 추가됐거나 아니면 어형을 바꿔서 선생님들이 표현을 다르게 만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평소처럼 지문을 암기하고 내용을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갔는데 시험에서 막상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 보는 문장이 생겼어요. 처음 보는 문장이 생기고 원래 알던 문장이 변형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however이랑 문장도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변형된 지문의 4번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저 자리에 실제로 없던 문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원문에서 거의 반 이상은 바뀌고 나서 실제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4번에 우리가 however를 통해서 넣어놓을 수 있느냐. 결국에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색깔이 어디서 바뀌고 어떤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 어디서부터가 반대되는 내용이 시작인지까지를 잡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순서나 삽입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강의에서도 또 찍어놨었어요. 그럼 순서나 삽입, 물론 also 문장이 바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문 내에서 우리가 색깔이 바뀌는 거, 순서 삽입 포인트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가 이거를 강의에서 다 다뤄줬었기 때문에 언어력이 있고 해석력이 있으면 지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4문제 정도 실제로 기출문제 2020년 2학기 기말고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간고사 논술형 객관식 10번이었습니다. 10번까지 마무리 이거를 보고 나서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시험지를 본 적이 처음이었을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랑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등급이나 고득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해석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장, 예를 들어 변형된 문장이 와도 해석할 수 있는 구조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안에 해석력 안에 변형된 문장 안에 있는 처음 보는 지문 또는 처음 보는 문장에서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모르는 단어 3단어 내라고 썼는데 저거 지문 전체에서고 그 안에서 아무리 많아도 한 단어, 아무리 많이 쳐줘도 한 단어 빼고는 전부 다 아는 어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했던 출제자의 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제자의 눈, 학교 선생님이 어디서 어떤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내겠다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건 자체는 이제 초등고등학교를 입학해서 학교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아 우리 학교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거 알고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될 거를 여기 있는 스제에 있는 선생님들이 초등고 스타일에 맞춰서 대비를 해주는 거고 심지어 내신 강의에서도 적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 문제에서 봤듯이 실제 지문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 지문에 없는 내용이 나오고 언어력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나서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국어의 비문학처럼 언어력이 있어야 되고 그 유형에 대한 이해, 스킬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문 변형이나 주제가 같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이해력,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실제로 교재에 없던 문장이지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랑 해석이랑 어휘가 다 잡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전략집에도 써놨지만은 초등고 내신은 간단합니다. 교과서와 부교재를 전부 암기한다면 70점까지는 바랄 수 있어요. 그치만 부교재의 시험 범위가 워낙 많고 단순 암기만으로 맞출 수 있는 빈칸, 어법, 어휘 변형들의 문제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전에서 기본 해석수와 유의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기본 단어 실력, 해석력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마구잡이 암기보다는 중요 포인트를 초등고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낼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밑에 제가 단계별 예상 점수를 넣어놨을 거예요. 전략집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초등고 자체가 지문이 초등고 1학년 때는 이제 부교재가 10개 정도, 20개 정도 나오고 부교재에서만요. 그러고 2학년 때는 또 거의 비슷한 범위지만 변형이 엄청 많이 돼요.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 원래 교재에 있던 단어 중에 알아보는 게 없을 정도로 어휘 변형을 많이 시켜요. 그런 말은 결국 기본 어휘 실력이 있으면 내신 기간에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플러스에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서 초등고 3학년 때까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초등고 3학년에는 EBS 지문, 수능 특강 아니면 영어 독해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고사 한 번에 70지문에서 80지문이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따로 없어요. 근데 70지문, 80지문인데 주제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내용, 의학에 관한 내용, 아니면 뭐 언어에 관한 내용,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70개, 80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달 대비 통해서 한 달 대비를 통해서 70개, 80개를 다 잡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심지어 하나 더 우리가 내신 총평 제가 넣어놓은 거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도 있고 학교에서 내는 숙제, 동아리도 챙겨야 되고 대회도 챙겨야 되고 독후감까지 챙겨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 기간 때 말고는 계속 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수시를 쓰고 학생부를 쓰고 종합 뭐 이런 거를 자소서를 쓸 때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험 공부를 대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시험 공부는 언제 하지? 그리고 매번 이거를 지문을 암기한다 쳐도 새로운 지문을 계속 암기하고 고3 때 가서 70개, 80개 지문을 암기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수능도 우리가 대학교 가려면 중요한데 수시를 챙겨도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수능은 전부 다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겨울방학이라고 제가 요번에 여기 써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신 기간 아닌 기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신 기간 아닐 때가 왜 중요합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서 기본 해석이랑 구조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 문장은 어차피 아무리 길어봤자 아까 봤던 그 문제들, 심지어 더 어려운 수능에 나온 문제들도 결국 1에서 5형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에서 5형식이라는 문장 모양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5개만 정복을 해놓으면 문장 구조에 대한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어휘를 알고 그 안에 있는 뭐 구문을 알고 수거만 조금만 더 봐놓으면은 문장 안 뚫리는 문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제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 중에 신텍스 이센셜과 고문 끝이라는 게 있어요. 신텍스 이센셜은 아까 말씀드렸던 1에서 5형식을 다 배우고 학교 선생님이면 어디서 어떤 어법 문제를 냈지,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정확히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구문, 동의어 구문까지 잡아놓고 심지어 담당 선생님이랑 수업 때 영작, 말로 영작하는 것까지 봐요. 아까 나왔던 논술형 문제들도 당연히 내신 때 영작 테스트를 보겠지만 그때 가서 그때 또 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작도 문장을 외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텍스 이센셜을 하면서 정규 커리큘럼 내에서 담당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문 가지고 외우지 않아도 최소한의 암기만으로 영작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또한 신텍스 이센셜 같은 경우에 실제 고등학교 문장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 주변에서 솔직히 다른 뭐 영어학원도 많지만은 그 영어학원들에서 쓰는 문장들 전부 다 불법이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불법이에요. 왜냐? 이 스제 자체는 스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단고일 공통영어 천재 이재영에 있는 저작권을 사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하게 강의를 찍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교재에도 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텍스 이센셜에 있는 문장들만 정확히 공부하고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교과서 문장들, 중요 구문, 중요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잡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배워놓은 문장으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데도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변형이 되고 안 봤던 문장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뒤에 실제 워크북까지 있습니다. 워크북을 하면서 담당 선생님이랑 검사를 하고 채점을 하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문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900개의 학교, 아까 같은 경우 이센셜은 교과서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고문끝은 실제 전국에 있는 기출문제, 제가 보였던 아까 그 4문제 같은 기출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어법 문장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뉘앙스에 근거한 그냥 단순 암기로 한 게 아니라 근거를 정확히 찾아내서 어법 문제를 풀 수 있고 영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쓰고 나서 끝이 아니라 부분 점수 부분 점수 이제 감점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서술형을 써놓고 나서 검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담당 선생님이랑 테스트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에 따라서. 거기다가 뒤에 워크북까지 역시 있어서 처음 보는 문장을 우리가 영작이나 아니면 어법 문제를 근거에 기초해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긴 또 고문끝에는 유형편이랑 실전편이 나와져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너무 어려운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차 실력을 올려가는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언제? 겨울방학 때. 내신 기간 아닐 때. 그래서 이게 가끔 3J에서도 실제로 제가 여기 김석균 부원장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가끔 등록을 새로 들어온 친구들 보면 내신 때문에 들어오는 친구도 있어요. 당연히 경험이 있겠지만 힘들어요. 왜? 아직 이런 이센셜이랑 고문급처럼 실력을 근본적으로 올려주는 커리큘럼이 아니고 그 전에 암기를 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는 중간에 잠깐 쉬면은 감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 기간 아닐 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휘예요. 고단끝 단어장 그리고 단끝 어플. 자, 고단끝 아이블링크, 아이스케치 가이드 영상 어휘별로 사파 들어가 있지 실제로 시중의 단어장은 전부 커버할 수 있고 예문조차 실제 기출지문 수능이나 평가원,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기출지문으로 된 예문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도 더 좋고 예문만 봐도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또 담당 선생님의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 보고 단어장을 1에서 120강만 끝내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꾸준히 회독을 돌리면서 단어에 대한 수용력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내신 기간이 중요한데 비내신 기간 때 단어를 200개 외우는 학생이 내신 기간 때 새로 보는 단어 100개를 외우는 게 힘들까요, 과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비내신 기간 때 50개를 외우던 친구가 내신 기간 때 들어서 새로운 단어를 100개 외우려고 그러면 그만큼 더 힘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 동안 고단끝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테스트를 통해서 단어에 대한 능력을 늘려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방끝 어플로 가이블링크, 아이스케치, 가이드 영상, 또 모르는 나만의 단어장에 모르는 단어는 나만의 단어장에 넣어놓고 나서 스스로 테스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뜻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고 1에서 5번 뜻까지도 할 수 있고 난이도 조절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효율적인 어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변에 있는 학원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한, 왜냐? 어플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단어를 활용해서 비내신 기간 때 꼭 언어량을 늘려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신인데 내신은 실제로 교과서나 이렇게 아까 강의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스텝이 또 있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연습해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스텝 3에서 8까지 각각 유형별 일치, 불일치, 빈칸, 어법, 틀린 거 찾기, 어순배열 이런 식으로 스텝을 8개로 나눠놨어요. 스텝 1, 2도 당연히 있고요. 또한 자기 스스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맞춤형 계획표를 작성하고 내신 계획표를 쓰고 효율성을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랑 계획을 짜게 될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생님이랑 내가 부족한 것만 골라서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필요 없는 다 빼고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신 기간 동안에 영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어만 한다고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내신 기간에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초당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3J에도 용인 동백점에서만 해주는 게 정말 많아요. 초당고 맞춤 동의어와 반의어를 선생님들이 이번엔 직접 찾아서 줬었어요. 그리고 내신에서 현장 강의 1시간 동안 쪽집게 특강하고 초당고 기출 분석을 한 상태로 선생님들이랑 테스트가 들어가고 시험 전날에 직전 보충도 들어가요. 또한 담당 선생님이 초당고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떻게 추가 과제를 줘야 대비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대박일 때 여기 있는 쓰리에 있는 선생님들이 초당고 기출 분석을 한 거, 초당고 맞춤한 거, 내신 동의어 쪽집게 특강을 통해서 초당고 맞춤 예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직접 제작해봐요. 어디에도 없는 선생님들이 초당고만을 위해서 만든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거를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실에서 모여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40분 동안 시간을 재놓고 영작, 서술형, 객관식 전부 다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용인 동백점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초당고 맞춤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인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잘 대비해서 어떻게 성적이 잘 올랐나요? 내신 성적 향상률 요번 학기 1학기 중간고사 가지고 딱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거는 저희가 성적표나 아니면 가채점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성적표 나온 걸로 가지고 카운팅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리지 않고요. 하락은 5% 미만이에요. 정확히는 3.7% 정도 되는데 그 외의 친구들 유지해요. 그러면 이렇게 짜준 커리큘럼에다가 이 좋은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담당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냥 짜고 주고 수업하고 끝이 아니라 관리까지 해주니까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넣어놨는데 2020년 수능 성적 향상률은 요번에는 였습니다. 요거는 좀 먼 얘기지만 전국 3J에 있는 80개 분원 중에 용인 동백점이 3등을 차지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 보이겠지만 마지막 끝에 쓰여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하락은 0%였어요. 그 말은 처음 들어왔을 때 비해 오래 꾸준히 다니고 담당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따라가고 초당고 맞춤해서 챙겨주는 거 동백점에서 유의어 반이어든 예비고사든 아니면은 내신 쪽집게 특강이든 이거를 다 챙기고 나서 수능까지 결국에 끝까지 봤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비해 떨어진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승이 75%, 4분의 3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진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노트 광고 나갈 때도 전부 나올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서 요 드렸던 요 내신 특강 고입 설명회, 초당고 입시 설명회. 그러면 이 포인트 초당고 제가 해준 거 전략집까지 나눠 드렸잖아요. 그럼 이 전략집까지 나눠 드린 거를 꼭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아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꼭 다시 풀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담당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담당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셔야 되고 공부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3월 입학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어를 잡아놔야 다른 과목도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영어 성적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만약에 궁금한 게 계시면 3J에도 용인 동백점 김석균 부원장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아니면은 상담 같은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눈 오니까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꼭 초당고 지금부터 내년 초당고 들어갈 때까지 기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1학기 그리고 1학년을 결정하니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